마세요. 안전하게 서핑하세요. 다리 좀 내려줄래? 머리 작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앞으로 가요. 큰 머리를 작게 나오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뒤로 가면 되지. 지금 이렇게 앞으로. 석지 씨가 제일 작게 나와 머리. 자, 서프기어. 오늘은 기어의 리뷰가 아닌 좀 재밌는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서핑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서핑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허석진 선생님과 하승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죠.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못하겠어. 자, 왜 우리 안녕하십니까. 우리 바루서프가 어버기른 하승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쇼포더입니다. 쇼포더 화이팅. 자, 두 분은 서핑을 하시면서 혹시 큰 부상을 당했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제 몸에 큰 부상은 맨날 빠지는 어깨 말고는 없고 보드가 큰 부상을 좀 자주 당했죠. 그래서 별명이 하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닥터 헛께서는 저는 주변인들이 자꾸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자꾸 드르륵 제 박음질을 좀 하고 있습니다. SES Surface Emergency Situation. 예, 빠밤. 너한테 일어날 수 있는 1된 상황.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1번 젤리피쉬. 해파리. 서핑 중에 해파리를 만나본 적 있으세요? 아 많죠. 많아요. 예. 많은데 되게 저보다 제 이제 주변 사람들 많이 쏘더라고요 해파리가. 제가 좀 무뎌서 그런지. 본인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은 자꾸 쏘여가지고 아프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쏘여도 되는 애만 알면 돼요. 쏘여도 되는 애. 쏘여도 되는 애가 있나요? 쏘여도 돼. 쏘이고 물론 쏘이면 아파. 네. 그런데 얘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친구가 좀 있어요. 이렇게 세게 말하면 쏘여도 안 죽을 그렇지, 안 죽는 친구. 안 죽는 그럼 죽는 애들도 있나요? 죽는 친구 있죠. 네, 저희는 직업 특성상 약간 죽고 사는 네. 그거에 가장 큰 비중이라 예. 그런 애들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애들을 다 일일이 사진을 보면서 기억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는 보름달 물 해파리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많고 또 동해안에 가장 많고 부착종이죠. 저도 네. 많이 봅니다. 가장 많고 그렇지만 가장 안전하고 귀여운 우리의 친구 같은 해파리. 그 친구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걔네는 위험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걔네한테 쏘여도 사실 쓰라리거든요. 쓰라리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바닷물로 이렇게 세척을 해주면 돼. 한 10분 정도. 세척이란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씻으란 얘기인가요? 아니요, 손으로 직접 비비는 게 아니라 네. 뭐 물을 떠가지고서는 여기다가 흘려보내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어차피 우린 계속 바다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쏘였다고 쓰라리다고 바로 나올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들어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딱 내가 아따가 했어. 근데 옆에 빡 봤는데 이렇게 찐빵 같은 애들이 이렇게 똥똥똥 떠 있네. 그러면 이제 괜찮겠다 하고서는 이제 계속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혹시나 이제 걔네는 별로 그렇진 않은데. 촉수가 이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얇은 플라스틱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긁어서 긁어내서. 촉수를 떼주고 바닷물로 세척을 하고 따갑다고 뭐 그냥 일반 수돗물이나 네.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기로는 식초를 뿌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줌을 싼다도 있어요. 오줌을 싼다, 뭐 식초를 뿌린다, 알코올로 닦는다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촉수에 있는 독소를 내뿜게 만들어서 더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저는 오줌 싼 적 있는데 괜찮던데. 그 바다에서 이런 그렇죠. 독성 때문에 생긴 증상 같은 경우에는 그 조개 우리 해감할 때 네. 바닷물에 담가서 물에 빼게 하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얘를 바다라고 편안한 장소라고 속여가지고 독을 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그렇죠. 큰 목적이거든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쵸. 오줌도 먹어보면 짜요. 먹어봤니? 좀 그런 약간 저는 안 생리식염수나 먹어봤습니다. 약간 그런 애들 네. 그런 걸로 이제 해주면은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염분이 들어있는 그런 액체로 닦아주는 게 좋은데 그렇죠. 오줌은 산도가 있어요. 산도가 그 바닷물이나 뭐 그런 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걔가 또 자극받을 수 있어요. 바닷물이 옆에 있는데 서퍼인데 걷다 대고 오줌을 굳이 그걸 그렇게 예, 할 그쵸. 이유는 없죠. 시트 이렇게 벗어가지고 등에 쓰면 뒤에다 싸주고. 그렇죠. 보름달 해파리라고 하는 종이 동해안에서는 가장 많이 그렇죠. 빈번하게 출몰을 하는데 그 종은 쏘여도 쏘긴 합니다만 쏘여도 큰 문제는 없을 수 그렇지. 없다.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 바닷물로 닦아주고 촉수가 있으면 제거를 해라.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저절로 그 통증이 이후에는 사라지나요? 그 통증이 좀 심하다, 네. 좀 아리다 그러면 그냥 진통제 같은 거 드시면 됩니다. 아. 시중에 파는 뭐 아세타미노펜, 특별히 병원을 이부프로펜. 갈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이제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너무 심하거나 주변에 이제 뭐 보름달 물이 있었는데 네. 다른 애가 이제 껴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네, 모를 수도 있으니까 딱 봤는데 이거 증상이 좀 심한데 하면 무조건 병원에 일단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누구나 이끼한테 쏘이면 굉장히 이제 아프고 통증이 심한데 이 흉터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촉수. 책증 맞듯이 뭐 녹차 있죠. 녹찻잎. 녹차? 녹찻잎. 따뜻한 물에 네. 녹찻잎을 해가지고서는 여기다 이렇게 대주면 좀 독성을 좀 빼주는 효과가 너무 있다고요. 민간요법 느낌이죠. 아니요. 이거는 국립수사과학원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그 거예요. 와중에. 녹차 티백 있죠, 티백. 아 티백. 티백을 까. 아. 티백을 까면 녹찻잎 있잖아. 네네네. 거기에 이제 물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 물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아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야 하나요? 병원에 가야죠. 아. 그거는 전신 반응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전신 반응은 어떤 반응? 가장 심한 건 이제 알레르기 증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면 아나필락식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뭐 식은땀이 난다거나 어지럽다거나 숨쉬기가 곤란해진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 친구는 설사를 하던데요. 설사하는 분들도 설사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장에 두드러기가 났다는 거거든요. 오. 그거는 속에. 그게 만약에 기도에 생기면 그게 호흡곤란이 오는 거고 그렇죠. 심장에 오면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설사로 쭈룩쭈룩 하던데요. 예. 그렇죠. 위험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는 게 아주 좋아요. 노무라 이끼 대파리는 네. 대체로 부피가 좀 큰 그렇죠. 아이들이라서 네, 눈에 애들이 잘 크죠. 띄죠. 네. 색깔도 진하고요. 갈색에. 또 한 가지 이제 입방 해파리. 제일 박스라고 하는 애인데 걔는 이제 네모나게 이렇게 정육면체처럼 이렇게 생겨서 촉수가 굉장히 길어요. 촉수가 굉장히 길고 걔한테 쏘였을 때는 식초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식초는 걔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한테 그 식초를 하면은 오히려 독소를 걔네들이 뿜어버려요. 그 독소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해파리한테 쏘였는지도 모르고 아플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해파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노무란지 뭐 입방인지 음. 아니면 뭐 보름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런 그랬을 경우에는 경우에는, 예.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장 기초적인 방법 하시면 돼요. 바닷물로 바닷물에 10분 헹구고, 이상 헹구고. 세척을 계속 해주고 네. 촉수를 제거를 해주고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셔서 이제 전문가에게 이제 소견을 받으면 통증이 되고요. 지속될 경우에 네, 그리고 통증이 지속될 때 또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한 45도 정도 물에다가 이렇게 뭐 수건을 적신다든지 해서 이렇게 대주면은 통증 완화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로는 네. 오줌이 닿으면 네. 이 온기가 전달이 돼서 그렇죠. 통증을 좀 완화시켜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하지만 의사적인 소견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일단은 싸지 바닷물 마세요. 세척하고 더러워요. 오줌은 깨끗합니다. 아 정말? 오줌은 깨끗해. 굉장히 거기엔 균이 없어. 아, 정말? 몸속에서 여과가 그렇지. 계속 나오는 거야. 우리 몸에 네. 노폐물이 나올 뿐이지 이걸 거기엔 오늘 세균이 있진 한잔하는 않아. 걸로. 사실 드셔도 돼요. 오줌 먹고 살아난 자, 사람들 여기까지. 어린 아이들이나 유아들의 경우는 엄마나 쏘였어 하면 데리고 가세요. 일단은 데리고 가는 게 낫다. 네, 데리고 가세요. 왜냐면 피부 괴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애들은 만에 하나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죠.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뭐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데리고 가셔서 좀 애매하다 싶은 상황에는 의사 전문가에게 한번 보여주시는 게 그래도 좋습니다. 얼친 어우친 네,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죠? 성게 성게. 네, 레슨하다가 밟은 적 있고 자유서핑하다가 동해안에서 다 밟았습니다 저는. 그냥 해변에 걷다가 밟은 적도 있어요. 맞아 죽은 애들 죽은 애들을 밟게 되는데 걔네도 똑같이 아프더라고요. 아픕니다. 네. 네. 살아있는 성게는 통증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굉장히 심하죠. 뭐랄까요, 약간 독소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예, 성게도 일단은 독소가 있고 이제 가시 자체가 공격 수단이기 때문에 약간 나뭇가지랑 다르게 파고드는 성질이 있어요. 아마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맞아요, 빼려고 할 때 맞아요. 약간 더 속속 들어가고 들어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생명체니까. 그렇죠. 빼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은근히. 네네네. 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응급실에서 보다 보면 굉장히 저도 힘들고 환자도 힘든 경우가 가시가 부러져서 와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면이 보이면 어떻게 빼겠는데 점으로 된 애들이 안 그렇죠. 빠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직으로 들어간 애들. 면이 보이는 것도 이렇게 뽑다가 부러뜨려요. 그렇지. 많이 잘 바스러지던데요. 바스러집니다. 뽑을 때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가 돼 있으면은 이렇게 뽑는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뽑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도구를 이용했을 네, 때 도구를 이용했을 때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빼야 된다. 그렇죠. 네.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핀셋이고 그 다음은 뭐 쪽집게 정도 이런 건데 누가 서핑할 때 그런 거 들고 댕겨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나무 젓가락. 나무 젓가락이 힘을 받나요? 나무 젓가락이 처음에 딱 깐 상태 그대로 있을 때는 앞만 이렇게 살짝 벌어지죠. 예. 그 앞만 살짝 벌어지는 걸 끼고서 거기에 힘만 가해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쪽집게 대용으로 쓰기 괜찮죠. 일단 바다에서 뭐 찔렸을 때 네. 사실 그냥 보통 타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허허. 제거를 하는 게 좋은가요? 예, 일단 바로 그렇죠. 나와야 하나요? 네.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 그냥 탔는데. 염증이 좀 아프더라고요.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동해 바다는 그래도 굉장히 깨끗한 편인데 발리 바다에서 그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우기 때 예. 물이 더러울 때 네. 감염이 될 수 있겠네. 그렇죠. 인펙션. 바다는 어떻게 보면 균의 온상이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가시를 가장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안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깊숙이 들어가는 깊숙이 애들, 파고 잘리는 들어가는 애들. 애들. 그리고 하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그 가시에 붙어 있는 약간 조그만 기관이 있어요. 그거 자체도 독성이 있고 얘가 가시를 더 파고들게 하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얘를 제거해줘야 돼요. 무서운 놈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뽑을 수 있는 건 다 뽑아요. 네. 그 다음에 면도를 해줍니다. 면도를 한다고요? 네. 겉에 드러나 있는 거를 싹 깎아내버려요. 그리고 애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그냥 포기한다 그거네요? 그거는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빼내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네. 어차피 걔는 집게로 뽑을 수 없고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바늘로 뽑아내는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네, 제가 바늘로 파다가 네. 일이 점점 커지네. 바늘로 파다가 피 막 나고 점점 커지고 이제 입이 막 점점 우기가 커져. 생기니까 어. 꼭 후가 파괴되더라고요. 뼈 보이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오 마이 갓. 면도를 하는 이유는 성게 가시를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 있어요 그걸로? 그렇지. 그 끝보다 이 뭐라 그럴까 그 굵은 부분 네.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 그 부분에 이 가시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깎아내서 얘가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나뭇가지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거지. 머리가 있고 팔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걔가 막 타고들고 있어. 네. 여기를 딱 잘라버리는. 쳐버리는 거죠. 목을 치는 거야. 생물학자들이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면도까지 했잖아요. 네네. 그 속에 있는 가시들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따뜻한 물, 그렇지. 한 40도. 우리가 그냥 따뜻하다 느낄 정도의 체온 그 정도에. 물에 네. 1시간 정도 상처 부위를 담급니다. 그렇죠. 그러면 살이 불어요. 네네. 그러면 가시를 밀어내요. 가시는 피부가 예. 이렇게 그렇죠. 부풀어오면서. 이렇게 되면 피부가 알아서 가시를 남은 가시들은 다 밀어내게 돼요. 거기서 더 좋은 거는 암염을 쓰거나 혹은 암염이 없다면 베이킹 소다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베이킹소다 어떻게 하나요? 물에 풀어야 그냥 아니면 물에 풀어버리면 돼요. 환부에 바르나? 물에. 네, 물에 풀어버리고 1시간 정도 담그시면 많이 베이킹소다는 이제 안 좋아집니다. 쓰는 데가 없다. 청소할 때도 쓰이고. 만능이에요. 거의 뭐 만능이죠. 거의 3M급. 근데 땀도 나고. 이거는 덮으면 가시가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빠져나왔으면 예. 덮어도 돼. 빠져나올 때까지 상처를 열어놔야 돼요. 어려운 것이 그러면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여기 엄지발가락에 푹 꽂혔어요. 네. 뺄 건 다 빼고 한 3개가 이렇게 뽁뽁뽁 들어간 애들이 전혀 나올 기미가 안 보여. 아예 그러니까 깊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근데 양말 신고 뭐 해야 되잖아요. 양말은 신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출근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병원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자, 한승민 선생님은 안 가도 된다는 쪽이시고, 제 생각에는 우리 허석진 선생님은 좀 가는 걸 권하시는 스타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본인이 하다가 네. 오염된 어떤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괜히 뽑겠다고 막 예를 들어 푸덕하고 손톱 이러다가 깎기. 뭐 그런 것들로 사실 이게 그 확률의 문제예요. 감염 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독을 해야 할 필요 있나요? 해야 돼요. 소독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해파리도 해야 되고 성게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언제? 소독해야죠. 어느 타이밍에? 하루에 한 2번은 하셔야 돼요. 병원을 안 간다고 하면. 소독은 근데 별게 아닙니다. 그냥 깨끗한 물로 씻거만 줘도 그게 소독이에요. 그렇지. 굳이 막 뭐 빨간 약 바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